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두 번째 책 리뷰 대담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대담 나눠주실 송기섭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두 번째로 준비한 책은 럭키에 이어서 히든 스토리입니다. 추천해주신 책이어서 관심이 가는데 이 책을 또 두 번째로 추천해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이 책은 사람들이 얼마나 스토리에 열광하고 좋아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다양한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바람직한 자신만의 스토리 개발이 사람을 더 성장시키고 행복하게 할 수 있게 하여 자신의 인생에 어떤 이적을 불러올 수 있는지 설명하기 때문에 추천하였습니다. 저도 대표님 추천해주신 책이다 보니까 책을 안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저도 읽게 되었는데, 본인의 성장 지향점을 이 긍정적인 스토리로 만들어서 시청을 하다 보면 정말 그 스토리처럼 그 삶이 이 영향을 주고 그렇게 발전을 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부터 이 히든 스토리에 대한 책 리뷰 대담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스토리가 나를 만든다. 그리고 1장은 타고난 스토리텔러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왜 이 스토리를 알아야 하는가,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는 스토리는 타이타닉에 비교를 하고 있는데, 타이타닉에서 사고가 나기 직전에 봤던 작은 빙산을 보고 사고를 인지 못했는데 다가가 보면 정말 큰 밑에 빙산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식한 스토리는 작은 것에 불과하고 훨씬 더 큰 스토리가 내면에 숨어있고 그것을 저희가 긍정적으로 끌어내야 된다는 내용인데요. 이 스토리를 왜 알아야 한다고 인지하고 계셨는지 좀 궁금해요. 네,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 들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스토리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조선시대 이후에 한국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장남 스토리, 장녀 스토리, 그 다음에 가수 이미자가 불렀던 여자의 일생 같은 거, 거기 나오면 이런 말 나오잖아요. 참아야 한다기에 그래 여자의 일생이 그렇다. 이 스토리가 굉장히 역사를 길게 두고 만들어진 스토리가 있어요. 그 만들어진 스토리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무작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 삶에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생각을 해보면 이게 내 의사결정인 건지 아니면은 계속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그런 역사 스토리인 건지 헷갈릴 때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구분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 스토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이 타고난 스토리, 우리는 스토리 좋아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대부분 내가 만든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스토리를 얘기하자면 아침 막장 드라마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네. 아침 막장 드라마를 보는 많은 그 전국의 시청자들이 욕을 하면서 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스토리를 다 알죠. 1일 드라마인데도 불구하고 10회 건너뛰고 또 해도 스토리를 알아.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각인? 아니에요. 작가가 대사를 쓸 때 네. 시청자가 한 번만 봐도 알 수 있게끔, 그러면서 네. 시청자들로 하여금 야, 나 저거 다 알아. 나 정말 똑똑한 것 같아. 이렇게 느끼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정말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성공하는 길에 필요한 스토리를 갖고 있느냐의 문제죠. 좋은 스토리를 차용하고 좋은 스토리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과거로부터 이어진 그런 스토리를 자기 스토리인 것처럼 계속 산다는 말이죠. 여기 책에도 나오잖아요. 마이크가 직업 전환을 할 수 없는 그런 예를 들고 있어요. 한 20년 동안 장남으로서 이게 가장 맞아. 부모, 가정, 가족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충분해. 이러면서 도전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일종의 장남 스토리 같은 거거든요. 그런 거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할까요? 내면에 내가 그렇게 결정한 것도 아닌데 결정한 것 같은 느낌? 그런 거죠. 이 장의 목적지를 좌우하는 스토리, 말씀하신 것처럼 이 스토리는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알고 있던 스토리가 마치 내 스토리인 것처럼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나 봐, 이번 생은 여기까지인가 봐 그런 말처럼 이미 많이 알려진 스토리가 내 스토리인 것처럼 그냥 그렇게 지내시는 분들도 종종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은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서 몰입이 가능하게 한다라고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스토리가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인생을 자주는 역할을 하게 한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목적지를 좌우한다는 이 스토리가
이 현실과 다른 스토리가 정말로 우리 미래를 바꿀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 가장 의문을 가지고 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수가 있긴 하지만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꿀 수 있죠. 반드시 바꿀 수 있죠. 이게 이제 요즘에 유튜브 이런 데 보면 램군 TV라고 거기에 나오는 그렇죠. 유튜버가 하는 말씀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당신이 아직 성공하지 않았다면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틀렸다고 생각해라.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의 생각들은 무조건 맞다고 생각해라. 그래서 그렇게 한번 행동해봐라. 당신의 인생이 틀려질 거다. 이런 말을 시도 때도 없이 해요. 이거 굉장히 스토리에 대한 얘기거든요. 우리는 삶에서 이 자아라는 것, 자기가 스스로 생각한 것이 맞다고 많이 생각하죠. 네. 근데 안 맞을 때가 많죠. 내가 좀 더 행복하게 살고 부자로 살고 인생을 알차게 산다고 하면 내가 생각하는 그 스토리가 빈약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스토리를 차용하거나 성공했던 스토리를 계속 나한테 리마인드 시켜주면은 바뀌죠. 책을 많이 읽으면 행동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자꾸 내 스토리를 들려주는 거죠. 자기의 자아가 강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들려주면 바뀌게 되죠. 차용하고 벤치마킹을 하겠죠. 그렇죠. 내가 속이기에는 참 좋아요. 이 책에 나오더라고요. 착각하게 한다. 그렇죠. 착시하게 하는 거. 네, 현실과 상상의 분계를 내가 헷갈려서 정말 그렇게 되게 만든다고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많이 네. 그렇죠. 옛날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글을 쓰거나 책을 읽거나 이러면서 본인의 어떤 상상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토리를 꾸렸다고 하면 요즘에는 뭐 영상 쪽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성공 스토리, 뭐 영화라든지 짧은 컨텐츠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신을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 장을 보면서 과거는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지만이 이렇게 미래를 바꿀 수만 있다면 이것을 받아들여가지고 한번 실천해 보는 것도 손해보는 일도 아니고 긍정적으로 바뀔 수만 있다면 충분히 해볼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책을 또 보다 보니까 최근에 저도 맨 처음에 이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제 닉네임을 이렇게 바꾼다, 정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때는 좀 그게 별로다 생각했었는데 이걸 쭉 보니까 캐릭터를 정하면서 가는 것도 이 스토리텔러가 되기 위한 중요한 하나 포인트가 될 거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재미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그 캐릭터의 닉네임 같은 거 정해서 진행을 하는 것도 참 도움이 될 것 같다. 캐릭터를 정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좀 나의 스토리를 한번 먼저 짜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한번 정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읽게 된 책이었던 것 같아요. 한 장, 스토리를 고르고 인생을 바꾸라. 스토리를 다시 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까 말했던 장남 스토리, 여자의 스토리, 이런 스토리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스토리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과거에 일어난 이들의 중점을 두곤 하지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스토리라는 것을 이제 조금 각인하고 스토리를 다시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사실 분명하죠. 이게 램군 TV에 나온 그 얘기하고 똑같아요. 당신이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면 스토리를 다시 써야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그 스토리가 성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사람마다 인생에 대한 성공 기준이 조금씩 다를 거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스토리를 다시 써야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토리는 다시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사는 스토리가 재미가 없거든. 지루하고 재미가 없고 이렇단 말이죠. 대부분이 다 그래요. 남의 스토리는 재밌잖아요. 영화 이런 것도 보면 재밌고. 근데 그게 내가 된다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인생이 한 번뿐이니까 한 번만 살 수밖에 없잖아요. 네. 두 번, 세 번 살면 잘할 수 있는데 그게 힘들죠. 그래서 좋은 스토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스토리텔러가 되면은 장점이 생각했던 게 이 스토리를 만들면은 우리가 영화 같은 것도 보면 기승전결이 있고 막 악역이 나오고 착한 나를 도와주는 조력자가 있고 인생의 주인공이 돼서 내가 인생을 내가 개척하는 하나의 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나쁜 일도 좋은 일도 모두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더라고요. 나쁜 일도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성공 스토리로 가기 위한 그 하나의 재밌는 지나고 보면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좋게 말할 수 있고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작용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스토리텔러가 되는 것은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이 같다는 스토리가 생각이 들어요. 인생의 지표를 만드는 데서 인생 스토리를 만드는 것 그런 것을 하면 너무 범위가 크잖아요. 그쵸.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처음에 이런 스토리를 짰으니까 그 스토리를 마지막까지 지켜나가면서 스토리를 완성시킬 수 있는 사람은 또 얼마나 될까요? 힘들어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건 이런 거죠. 사건, 반응, 결과. 그 사이에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이 사건과 어떻게 반응하냐. 따라서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건과 반응 그 사이에는 히든 스토리가 있다는 거죠. 네. 이 히든 스토리는 수학으로 치면 함수 같은 거예요. 이 히든 스토리의 함수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사람마다 다른데 또 같은 것도 되게 많아요. 이것들을 좀 잘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 반응, 결과 이런 인과관계 속에서 반응에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반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과 보고서를 냈는데 만약에 시간 내에 내지 못했다. 그렇게 되면은 핑계를 대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거를 반응을 다르게 한다면은 결과는 또 다를 거란 얘기거든요. 내가 이거를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해서 나아가는 지표를 삼아야지만 거기에 좀 더 긍정적인 결과를 일으켜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좋은 스토리, 긍정적인 반응을 나오게 하는 좋은 스토리를 발견하는 4가지 공식이 있다고 책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크게 포착, 분석, 선택, 설치 각각 이렇게 4개가 되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을 얘기하자고 들면 사건과 반응 사이에 히든 스토리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이 히든 스토리는 반응 앞에 있는 거니까 이게 네. 이제 포착, 분석 이 2가지가 아마 될 것 같은데 네. 이 2가지 중에 이게 심리학적으로는 트라우마 혹은 그동안 해왔던 방식에서 자기 방어 뭐 여러 가지들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네. 제 회사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을 여러 명 같이 근무를 해보면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반응이 정말 다르거든요. 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방어가 굉장히 큰 사람이 있고 결과가 중요한 사람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차이가. 보면은 트라우마 같은 것도 있고 사회적인 어떤 함의에 대해서 고착화된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옛날 사바나 초원 시절에는 물이라는 게 이루어져서 살았죠. 그때 인간은 약했으니까. 그 인간이 약했을 때에는 물 위에서 떨어지면 위험하죠. 네. 생명의 위협을 느낀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다른 소리를 내면 안 돼요. 그 집단 지성에 맞는 그런 결정을 하고 따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생각이 천차만별이잖아요. 네. 그때처럼 안 해도 되죠. 사바나 초원 시절로부터 이어져는 튀지 마라. 네. 질서를 지켜라. 장남의 스토리. 꾸준하게 내려오는 그런 많은 스토리들이 현대에서는 뭐 좋은 스토리가 아니라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은 그런 스토리가 뭐 그닥 그렇죠.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의견을 같이 하지 않으면 목숨 위협했던 그 시절하고 다르게 지금은 자기 자아와 자기 생각이 이런 게 뚜렷해서 네. 그것들 하는 게 더 성공할 확률이 있죠. 그러면 이 다른 사람과 다른 나만의 어떤 차이를 만드는 습관 같은 게 있을까요? 습관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면에 대한 얘기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런 내면에 대한 얘기를 고착화시켜서 계속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걸 고착화시키는 것보다는 어떤 형태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항상 반응이 일정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결과가 좋았느냐는 거죠. 좋지 않았다고 하면 그게 결국은 이 스토리가 개선이 되어야 할 그렇죠. 그런 스토리인 거거든요. 본인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그 결과가 좋았는지 도움이 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가진 그 스토리가 아니라고 들면 좋은 스토리를 가져와야 됩니다. 뭐 다른 사람의 좋은 스토리든 그 누구의 좋은 스토리든 롤모델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차용해 오기도 하고 네. 역사사 같은 걸 읽어서 하기도 하고 맞아요. 대표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것도 약간 사유를 좀 깊게 해라라고 늘 이제 결과를 보면 알 수 말씀하시죠. 있잖아요. 결과를 보면.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독서 하나의 방법이라고 늘 말씀하셨었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독서를 진행하고 있죠. 이런 셀프 스토리를 어디에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우리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은 어떤 게 있을 것인가? 라고 좀 또 궁금점이 드는데요. 요즘에는 뭐 그 유튜브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부자가 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자본주의를 어떻게 살아야 시대죠, 될지 완전.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당신은 월급을 몇 번 받을 수 있느냐? 총 자기 인생 동안 우리 직원들한테 어제도 내가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약 한 400번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 안 되네요, 생각보다. 평균 한 300만 네. 원씩 쳐도 네. 12억밖에 안 돼요. 근데 실제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평생 12억 벌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지금 집도 그냥 12억씩 하고 말이잖아요. 힘들어요. 근데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스토리가 필요한 거죠. 내가 인생을 사는데 월급만 받는 스토리로 살 건지 아니면은 또 다른 스토리를 살 건지 필요한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면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생각해보면 간단하잖아요. 400번밖에 못 받는다고? 변화가 있어야겠죠?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400번 받는데 어떨 때는 좀 작게 받을 수도 있고 많이 받을 수도 있는데 뭐 그냥 평균 딱 냈을 때 한 300씩 받아도 뭐 12억밖에 안 돼. 그 12억 받으면 그 그대로 남는 거 아니잖아요. 쓰잖아 또. 쓰죠. 소리가 막 일어나잖아. 네. 그럼 나 어떻게 살지?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고? 그래서 이런 스토리를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분면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네. 한쪽은 월급 생활자와 자영업자. 네. 이 사람들은 400번밖에 못 받으니까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사업가와 투자자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라는 거죠. 사업가와 투자자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게 스토리예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스토리를 바꿔가는 거죠. 이 스토리를 바꿔가는 것은 크게는 뭐 인생을 방향 설정을 하는 것도 있지만 짧게는 그 스토리 자체가 재밌어야 돼요. 자기 감정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네. 재밌어야 돼요. 재밌어야죠. 그게 재밌으려고 하면 좀 다각도로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죠. 저도 지금 제가 하는 일에서 이 스토리텔러가 되게 좀 좋게 많이 활용이 되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은 저희가 매년마다 이런 공공도서관 사업에서 이제 PT라는 것을 해서 사업을 수주해야지만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사업 연초에 이제 제안서를 작성하고 이제 그에 대한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스토리텔러가 돼서 이제 PT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 돌이켜보면은 내가 정말 이런 전략을 잘 짜서 잘 운영할 거라는 긍정적인 이미 저도 됐어요. 사업 수주가 됐다는 마음으로 발표를 하게 되면은 항상 좀 그 결과가 좀 좋게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영향으로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은 자기 뭐 업무적이건 생활적이건 습관적인 면에서도 다 활용해서 좋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셀프 스토리링을 해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께서는 가장 와닿는 부분이셨나요? 와닿는 부분 많죠. 뭐 대부분 다 스토리니까. 스티브 잡스가 얘기하잖아요. 태블릿 할 때 연필하고 태블릿하고 이렇게 보면서 이 태블릿이 이렇게 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거든요. 네. 설명을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는 설명과 없는 설명은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스토리 있는 설명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스토리가 훈련을 좀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할 때도 발표할 때도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들려주면 스토리를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죠. 요즘 뭐 자녀 교육시키면 학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사교육을 많이 들어가지고 뭐. 그래서 그 친구들이 대학까지 졸업하는데 졸업하고 뭐 결혼까지 시키면 한 5억에서 10억 정도 든답니다. 그렇게 돈을 들여갖고 그 자녀에게 원하는 스토리가 뭘까요? 이런 거죠. 좋은 스펙을 가지고 좋은 학력을 가진 다음에 좋은 직업을 얻고 좋은 직장을 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부모가 원하는 거죠. 순차적으로 그런 거지. 그쵸. 근데 그 길만 있냐는 가정이 거지. 있죠. 그 길만. 그리고 돈을 그렇게 5억씩이나 부어가지고 이 사람을 그렇게 해야 되냐는 거지. 그 어릴 때부터 시작했고 많은 다양성은 다 무시되고 우리가 원하는 획일적인 스토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런 스토리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경력, 성공을 부르는 스토리. 이 스토리도 보면은 기존에 있는 방식으로 꼭 가야 되느냐는 거지. 그렇진 않죠. 옛날에는 뭐 정형화된 여러 가지가 많았잖아요. 경력도 그렇고. 제가 예전에 이제 디자인 쪽에서 일을 했을 때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물어볼 때 이런 걸 많이 물어봤어요. 전공하셨을까요? 전공 아는 사람은 일을 안 맡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그거 물어보는 사람 있나요? 없죠. 없어요. 그냥 일만 잘하면 돼. 일만 잘하면. 그래서 지금 많이 바뀐다는 거지. 패러다임이. 스토리도 바뀌는 거. 그러니까 그 시절의 그 스토리로는 그냥 지나간 시절의 유행가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잘해야 되는 거죠. 책에서도 나와 있긴 하지만 이 스토리텔링을 만들기 위한 그 습관 중에 하나로 이제 쓰기, 말하기, 대비, 시작 이렇게 말을 해놓은 게 있는데 이 쓰기라는 거에 좀 많이 강조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 젊은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쓰기가 정말 약해진 시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스토리텔링을 활용해서 좋은 스토리로 변화되는 그 양상을 한번 직접 적어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글쓰기를 통해 가지고 셀프 스토리를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 같긴 한데 혹시 대표님께서는 뭐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도움은 되겠죠. 네. 도움은 될 텐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좀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신가요? 아니 부정적인 생각이죠. 네.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나으니까. 네네. 근데 실제 도움이 되는 거는 그런 것보다는 네. 뭐 이게 사실 뭐 늘 하는 얘기지만 실천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했는데 그대로 안 하는 사람 많아요. 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대로 안 해. 뭐 비근한 예로 이런 거죠. 경매 공부 열심히 했는데 경매 안 해. PT 공부 열심히 했는데 PT 안 해. 이론만 하고 이제 그렇죠. 실천하지 않는. 그렇죠. 네. 연애 공부 열심히 했는데 연애 안 해. 뭐 이러는 거예요.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그냥 책으로 막 뭘 배우는 거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안 되는 거고, 그러면 행동으로 가기까지 스토리가 뭐냐는 거지. 그게 진짜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아, 그거 쉽죠. 쉽다고요? 쉽지. 재밌는 스토리면 되잖아. 근데 요즘 정말 저도 좀 느끼는 거지만 내가 좋아하는 게 정말 뭘까? 정말 내가 뭘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발견하는 게. 그걸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 책 많이 읽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서도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왜 취미생활이 많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딱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찾는 게 큰 하나의 숙제 같아요. 그치, 이제 욕망하는 네네. 거하고도 좀 비슷할 텐데, 제가 어릴 때는 인켈 오디오나 뭐 태광 에로이카 이런 걸 꼭 가지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런 거 별로 저한테 원하지 않거든요. 그냥 뭐 컴퓨터만으로도 충분하고 바뀌는 거죠, 계속. 근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는 그때그때 달라요. 이 시절에 다르고 이때 다르고 다 다르죠. 그래도 본질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스토리를 바꿔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 그게 그쵸. 뭐예요? 그게 행복하고 잘 살고 싶은 이제 좋은 얘기로 이제 음.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를 조금 더 비관적으로 얘기한다면 불쌍해지고 싶지 않고 네. 가난하게 살고 싶지 네. 않고 친구들하고 만나러 갔는데 나 커피컵 없이 살고 싶지 않고 음. 이런 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최저와 최악 음. 혹은 최상 이런 사이에서 내가 어떤 스토리로 살고 싶으냐는 거지. 우리는 어릴 때 부모님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들고 세대가 달라고 민지 세대랑 나랑은 다를 텐데, 너보다 더 못 사는 사람들을 생각해라. 네가 지금 사는 건 굉장히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민지 세대에 그런 얘기 해보세요. 뭔데? 그 비교할 게 뭐가 있어요. 자기 인생, 자기 삶 다 다른 건데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시절의 스토리와 이 시절의 스토리가 다르다. 그리고 요즘 시절의 스토리는 그렇잖아요. 대기업에 갔어요. 근데 1년 만에 퇴사 엄청 네. 많이 해요. 뭐 하나 보면 백수야. 근데 이 사람이 대기업 가기 전까지 스토리는 어쩌냐는 거지. 똑같은 스토리였죠. 똑같죠. 네. 공부 열심히 하고 부모님이 짜놓은 스토리. 하루에 뭐 4시간 정도 잠잤으면은 뭐 연고대 갔을 거고, 그거 순조대고로 했겠죠. 그래갖고 대기업까지 성공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이 인생 자기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해가지고 내가 400번 월급 받으니까 돈 안 되네. 나 다른 인생 살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축하고 열심히 살아라. 그래서 저축을 했는데 비싸가 안 돼. 지금까지 나 뭐 듣고 산 거야. 그래서 이제 배척해야 될 스토리가 있다 이 말이지. 현재 우리한테 맞는 스토리로 갈아끼든지 갈아타든지 아니면 자기 인생 어떻게 살 건지 좋은 스토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시작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뭘 원하는지 알아야죠. 뭘 원하는지 모르면 뭐가 제일 문제가 되냐면요. 시간이 제일 문제가 돼요. 내가 원하는 걸 빨리 알면 알수록 우리는 유한한 시절을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스토리를 살 건지를 빨리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게 좋아요. 요즘 말하는 좋은 스토리를 가진 다양한 사례들을 우리는 요즘 너무 쉽게 다양한 미디어로 접근할 수 있는 또 좋은 이점이 있어요. 이점이 있죠. 유튜브만 틀면은 내가 원했던 그런 어떤 업계 아니면 직종 뭐 여러 가지 내가 원했던 이상향 같은 그런 사람도 되게 많이 나오고 내 스토리에 적용해볼 그런 사례들이 정말 많아서 시작한다는 마음만 가지면 시청할수록 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되게 많다고 생각이 이제 들어요. 그런 정보나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자신이 걸러야죠. 걸러서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네. 교양과 지식이 필요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고정관념적인 옛날 진부한 스토리에서 좀 탈피를 좀 시켜야 될 부분이 되게 탈피해야 많네요. 되는데 현재에 맞는 스토리로 갈아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만이 되는 거죠. 뭐 어른들이 얘기했죠. 직장에 들어가면 몇 년씩 이렇게 다니라고 인내심을 가지고. 그렇죠. 그거 되게 그래서 고민이시죠? 인내심을 갖고 몇 년씩 다니는데 월급이 똑같아. 일하는 것도 똑같아. 아무 발전이 없어. 근데 다녀야 될까요? 생각해봐야죠. 네. 생각해볼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계속 어떤 방향으로든 시작을 해서 이렇게 좋은 셀프 스토리텔러가 돼야 된다는 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대표님. 네. 이 책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스토리에 대한 그 예제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보면은 뭐 비즈니스와 경력의 성공을 부르는 스토리가 있고, 마음을 지키는 스토리가 있고, 뭐 진정한 부를 실현하는 스토리가 있어요. 한번 정독해서 읽어보기를 굉장히 권하고요. 네. 뭐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또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바나 초원 시절의 스토리를 살고 있는지, 아니면 뭐 19세기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20세기에 맞는 스토리를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특히나 이제 여성, 그 다음에 경력이 단절된 사람들, 그 다음에 뭘 해도 안 되는 사람들, 뭐 자기가 사면 다 떨어져. 부동산도 사면 떨어져. 자기가 손만 대면 마이너스의 손이야.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게 결국은 스토리의 문제인데, 우리나라의 치킨집이 한 집권 하나라고 하잖아요. 네. 전부 다 퇴직하고 퇴직금 받아가고 뭐예요? 치킨집 하시죠. 지금 뭐 그렇게 폄하해서 다 얘기할 수는 없긴 한데 네, 많이들 하시죠. 많이들 하시죠. 그러면은 치킨집 스토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스토리가 많이 있을 텐데 왜 그 네. 스토리밖에 없냐는 거지.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월급으로 다들 시작을 하잖아요. 그때 다양한 형태의 파이프라인을 개발해야 되는 거죠. 좋은 스토리를 만들고 400번 받는 월급이 아니라 뭐 딴 데서도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월급을, 그런 스토리를 잘 보고 요 스토리는 내가 써도 되겠네, 이런 스토리는 좀 가져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은퇴 시기가 빨라지면서 점점 고령화 시대가 되어가고 이 스토리는 꼭 젊은 사람들만의 얘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60대 정말 이제 은퇴하고 제2의 삶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또 그에 맞는 새로운 스토리를 또 만들고 개척을 해 나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옛날 58년 개띠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73년생까지 네. 이 인구가 제일 많다 그래요. 74년 이후부터는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인구가 많은 시절에 살았던 사람의 스토리하고 인구가 계속 줄어가는 사람의 스토리하고 같을 수는 없는 거죠. 지금 태어나는 사람들은 어때요? 노인네들 한 7명씩 먹고 살려야 돼요. 엄청 불행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베이비붐 시절에 살던 그런 스토리랑 이 사람들이 사는 스토리가 같으면 안 되는 거죠. 다른 스토리여야 되는데 그 스토리는 개발이 필요해요. 그래서 좋은 스토리를 좀 찾으러 다닐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멘토를 만나고 코칭을 받고 뭐 독서 모임에 가고 좋은 스승을 만나길 원하는 게 그런 거죠. 계속 자발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계속 그런 자극을 줘야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본인의 생각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자꾸 찾으러 다녀야 된다. 그래서 좋은 스토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 스토리가 나한테 적용이 가능한지, 적용이 가능하다면 해봐야죠. 안 해볼 이유가 없죠.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시작을 하려면 네. 재밌어야 된다. 이거 나도 할 수 있겠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찾을 노력을 해야겠죠. 그렇죠? 계속 일상에서 한 번씩 이렇게 재밌는 거. 되뇌어보는 네. 거죠. 나한테 맞는 거, 재밌는 거, 관심 가는 거 계속 개발하는 거죠. 직원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어떤 사람은 정말 주인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옆에서 그렇죠. 너 왜 이러니? 입장곤란하게 뭐 이렇게 그렇죠.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자기 스스로가 내가 이 스토리를 한번 살아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하는 것들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성공으로 가는 스토리가 아닐까? 그래서 그걸 해야 되는 거지. 그냥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늘 자주 하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짜장면집을 창업하려면 짜장면집 알바를 하러 가서도 서빙을 해도 뭐 감자를 깎아도 설거지를 해도 다 괜찮다는 거. 어차피 내가 다 해봐야 되는 거니까. 그런 스토리는 괜찮다는 거지. 근데 내가 거기 가가지고 그 시간 동안에 그냥 알바를 해야겠다 이러면 좀 다른 문제죠. 그럼 내 목적이 적정한 노동으로 적정한 급여를 받는 게 나의 스토리인지, 아니면 뭐 그렇게 힘든 일을 해서 엄청 많이 받는 게 나의 스토리인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연상선상에 있는 게 월급쟁이라는 거예요. 내 말은 월급을 받는 사람이 월급을 받는 게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이제 사장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사실 크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을 텐데. 아니요, 와닿는데요. 뭐 세상에 어떤 스토리가
처음부터 행복했습니다 가면 참 좋겠지만 그런 스토리는 대부분 없더라고요. 100억 자산가, 뭐 훌륭한 성취를 이뤘던 제 스토리를 쭉 한 번씩 봐도 항상 앞단에는 그 어떤 실패를 통한 개선, 그 고난 그런 것을 통해서 깨닫고 다시 또 그걸 디뎌가지고 또 올라가고 한 단계 더 나아가고.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고 사는 게 정말 재미없다 하더라도 이것이 현재로서 이 스토리를 좋은 스토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기본 전제다. 지금이 그쵸. 이게 있어야 그 다음이 있다 이렇게 내일 생각을 나중에 하실 필요가 찬란한 있어요. 인생을 위한 어떤 그렇죠. 장치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면 그렇죠. 네.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그 몇 번의 실패와 고민 그 다음에 죽고 싶을 만큼의 어떤 그런 고생 다 하고 지냅니다. 네, 한 방울 된 사람이 없어요. 우리 대표님도 지금 배우 자산가시지만 아주 힘든 시절이 있으셨죠. 뭐 나는 많이 있었지만 네. 그걸 뭐 표현하고 싶진 않은데 그렇죠. 그만큼 힘드셨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었는데 네.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 돈이 있건 없건 혹은 부자가 되건 안 부자가 되건 상관없이 내가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겠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있었는데 그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성공을 부르는 스토리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스토리를 정말 좋은 방향성으로 만들어 보는 시도가 우선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지능의 역설에 보면은 사바나 초원 얘기가 많이 나와요. 네. 그 원시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살았을까? 그 스토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유교 사회에 살았으니까 뭐 유교 스토리가 계속 있는 거죠. 우리 말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존댓말이 있고 반말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사회에서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을 만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그거잖아요. 너 나이 몇 살이니? 이거 족보를 따먹해봐야지. 네. 그런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인데 그런 걸 합니다. 사회 스토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셀프 스토리텔링을 해야 하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좋은 방향으로 해야 한다. 그 좋은 방향이 뭐냐 이거죠. 성공한 사람을 식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사는 부분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럼 그 사람처럼 나도 살 수 있는 건가 생각해 봐야죠. 그 사람처럼 나는 살 수 없는 건지. 근데 살 수 없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 중에서 너무 업적이 뛰어나가지고 따라 못하겠는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20살에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이런 스토리 있잖아. 그렇죠. 그런 스토리 못 따라가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는 X. 그런 말이 있더라고. 1등을 하려는 생각은 버려라. 그냥 그 안에서 진입하면 된다. 그것만 그 강박관념만 버리면은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힘들 게 없는데 꼭 1등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 나하고 하더라고요. 네.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성공한 케이스를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거 내가 할 수 있겠네 이런 것들은 하면 되죠.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대표님 오늘 히든 스토리에 관해서 많은 얘기 나눠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같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자신만의 좋은 스토리, 남의 좋은 스토리를 차용해도 괜찮고 깊은 사유를 통해 가지고 자기 감정이 이끄는 대로 끌리는 스토리를 만들어도 괜찮고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야지만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삶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행복하고 좋은 삶이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더라고 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더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뭐 마지막으로도 당신이 아직 성공하지 않았다면 좋은 스토리를 찾아서 자신에게 맞는 스토리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 사람하고 다르게 이제 우리 스토리를 풀어서 얘기하자면 자신의 스토리가 여기에서 이런 거죠. 당신이 아직 성공하지 않았다면은 내 스토리는 성공하지 않았다, 성공 못한다 그런 얘기고요. 다른 사람, 성공한 사람의 마음과 성공한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건 성공한 사람의 스토리를 차용해 보아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의 스토리를 차용해서 여러분도 성공에 이르기를 희망합니다. 네, 저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삶이 성공하지 못한 스토리였다면 그거를 중간 지점에 놓으시고 또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써내려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지금까지 히든 스토리의 책 대답을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